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지난 방송에 이어서 지방, 오일, 기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지난번에 이제 어떤 지방이 건강할까, 지방을 어떻게 먹을까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요리할 때 사용하는 오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은 직접 먹기도 하지만 튀김 요리에 사용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요리하기 좋은 오일, 그리고 요리할 때 피해야 할 오일들이 있습니다. 맛의 관점보다는 이제 건강 관점에서, 근데 맛도 완전 포기할 수 없으니까 조금 감안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MSG나 천일염 논쟁 같은 거예요. 식품 산업에 워낙 큰 돈이 걸려 있고 로비도 많이 하고 돈을 대서 연구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니까 이게 역정보도 많고 돈을 써가지고 다른 종류의 오일을 건강에 해로운 나쁜 오일인 것처럼 인신공격을 감행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뭐가 옳다 그러다 무슨 말을 해도 싸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신경 안 쓰고 살다가 뉴스나 인터넷 신문 기사를 보고 아니면 의사들 나와서 하는 메디컬 쇼 같은 거를 보면 완전 헷갈리고, 그래서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요즘은 예전에 비하면 많이 교통정리가 된 느낌이에요. 우선은 요리하기 가장 안전한 오일은 포화지방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포화지방이 분자구조가 가장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슬이 가장 견고하니까 열이나 산소 접촉에 쉽게 산패가 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예를 들면 버터, 코코넛 오일, 라드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발화점이 낮은 올리브유나 어쩌면 이제 아보카도 오일까지 포함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유기농, 목초 사육, 무항생제 그런 것들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먹는 요리용 식용유 보실게요. 쿠킹 오일. 근데 식물성 하면 왠지 건강해 보이니까 미국에서는 베지터블 오일이라고, 식물성 오일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근데 이 오일들은 대부분이 이제 씨앗이나 콩에서 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한 베지터블은 아니죠. 시금치, 당근, 컬리플라워 뭐 이런 거 아니라고요. 1979년 이전에는 이런 씨앗에서 추출한 오일이 거의 없었어요. 기술이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전 세계 마트랑 식당을 점령했죠. 우리가 집에서 콩기름, 뭐 식용유를 안 써도 가공식품을 사 먹으면 대부분 들어있고, 식당에 가서 외식을 해도 피할 수가 없게 됐어요. 한마디로 인류가 전에는 안 먹던 음식을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콘 오일이랑 콘 시럽, 액상과당, 콘 시럽, 이 두 가지가 인류에게 완전 새로운 먹거리. 근데 우리 몸이 이거를 음식으로 인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헷갈리고 애매한 이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성분인데, 현대인의 식습관을 가장 바꿔놓은, 근데 조금 먹거나 어쩌다 먹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먹게 되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 뭐 염증성 질환들이 갈수록 심해지는데, 여러 가지 변수랑 원인들이 물론 있겠지만 이 식물성 기름, 식용유들도 유력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식물성 기름들은 심하게 가공이 된 가공식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자연적으로 짜낼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거의 다 씨앗에서 짠다 그랬는데, 근데 씨앗을 아무리 쥐어짜도 코코넛이나 아보카도처럼 오일이 안 나와요. 삼겹살처럼 지방이 막 넘치지 않는다고요. 그런 오일들이 자연적인 오일인 거고, 우리가 포도씨유라 그러는데 포도씨를 아무리 쥐어짜 보세요. 오일이 나오나. 여의도에서 석유 뽑으려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 처리를 하고 열 처리를 하고 용매제를 써야 되고 공장을 돌려야만 가능한 그런 가공식품인 겁니다. 엄청난 가공식품인 거죠. 그래서 식물성 오일은 전부 다 이제 불포화 지방, 미끌미끌한 액체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또 수소화시켜서 그래야만 이제 마가린 같은 가짜 버터나 쇼트닝 같은 가짜 라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단단하게 고체화시켜서. 쇼트닝이나 마가린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지방인 거죠. 식당에서 요리할 때 제일 많이 사용이 되죠. 이 수소화, 하이드로지네이드, 수소화를 백과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불포화 유기 화합물에 수소를 부과시켜서 포화 화합물을 합성하는 반응,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수소가 하이드로젠이잖아요. 수소 폭탄을 하면 하이드로젠 범. 그래서 미국에서는 얘들을 하이드로지네이드 오일이라고 불러요. 수소화 오일. 아까 콘 오일이랑 콘 시럽, 이 가공식품의 근간이 되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콘 오일은 하이드로지네이드 오일, 콘 시럽은 하이드로지네이드 콘 시럽, 이렇게 부른다고요. 둘 다 수소화 과정을 거친 자연과는 거리가 먼 엄청난 가공식품이라는 거. 포화지방이 아니고 수소화된 불포화지방. 불포화지방은 몸의 염증을 엄청나게 일으킬 수 있는 오메가6 함량이 높고 산패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공식품만 끊어도 건강이 좋아진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아니라 실제 그렇잖아요. 가공식품만 끊어도 건강해집니다. 가공식품만 끊어도 애들 아토피, 알러지 다 낫는 경우가 있죠. 낫지 않더라도 끊어야죠. 가공식품 계속 먹으면서 약을 먹어서 아니면 무슨 영양제를 먹어서 고쳐보려고 하는 게 잘못된 거죠. 예전에 몸에 염증이 있거나 수술을 했거나 그러면은 의사나 약사나 한의사가 지방 먹지 말아라,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이 말 많이 했어요.
염증이 심해지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게 다 이런 쇼트닝이나 마가린 이런 것들이 요리에 사용돼서 그런 거지 정작 포화지방은 괜찮은 거예요. 포화지방이 몸에 해롭고 식물성 지방이 몸에 좋다라고 하는 주장은 그런 이미지는 미국에서 처음 나왔죠. 미국의 심장협회가 있어요. American Heart Association. 코딱지만한 단체였어요. 돈도 없고. 근데 이 크리스코라고 하는 쇼트닝 회사에서 TV 광고를 하면서 수익금은 미국 심장협회에 기부됩니다 라고 그러고 자사의 쇼트닝 광고를 했어요. 실제로 그 기부금을 받아서 이 협회가 엄청 커졌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심장협회는 지금도 식용유에 대해서 되게 관대해요. 불포화 지방을 먹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포화 지방이 건강에 해롭다고 얘기하고요. 저탄고지 같은 거 엄청 싫어합니다. 근데 어떤 게 과학적인가 탐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편가르기에서 홍보 활동을 하는 단체예요. 이 크리스코의 모 회사가 있는데 쇼트닝만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던킨 도넛도 갖고 있고 커피랑 뭐 땅콩 버터, 잼 다 만들고 있어요. 미국 심장협회는 가공식품에 대해서 관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미국 심장협회는 학회도 아니고 협회예요. 이름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어소시에이션.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말이나 가이드라인을 들을 필요도 없고 건강해지고 싶다면 그 말들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1센트라도 기부하는 사람이 어디가 모자란 거죠. 어차피 뭐 기업들이 대부분 기부를 하죠. 개인들이 기부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뭐 마트나 맥도날드 같은 데서 거스름돈 낳는 거를 기부하겠냐 뭐 그러면서 개인들한테는 이제 푼돈을 삥 뜯어갑니다. 이런 단체들을 가려서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 계속 영속되는 거예요. 미국 암협회 때문에 암에 걸리겠다고요. 아주 여기도 협회 어소시에이션. 그러니까 핑크리본 마라톤 행사 같은 거에 놀아나지 마세요. 그거 한다고 이 세상에 유방암을 몰아내지 않습니다. 거기 참석했다 해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핑크리본 단체의 이사들 100만 불짜리 월급 내주고 은퇴연금에 보태주는 거 말고는 좋은 일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들 그냥 모금 활동하는 게 전부인 광고회사, 홍보회사들일 뿐이에요.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이 겉에 세포막이 포화지방으로 둘러싸여 있죠.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런데 포화지방이 아니고 수소화된 불포화지방을 먹으면 그 연약한 불포화지방을 가지고 세포막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세포막들은 연결조직이 약하니까 쉽게 산화가 되죠. 억시데이션. 이게 산소는 좋지만 우리가 산소가 없으면 죽지만 세포가 산화되는 건 좋지 않죠. 노화가 되고 변이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염증이나 암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산화 손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포의 산화 손상이. 우리 몸은 원래 산소를 태워서 돌리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몸속에 산소는 원래 많은데 여기에 갑자기 불안정한 불포화 지방이 늘어나니까 안 먹던 걸 먹기 시작해서 자가 면역이 늘어나고 염증성 질환이 늘어나고 그래도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 먹을 만한 오일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정말 당장 버려야 될 오일들, 적어도 집에서는 쓰면 안 되는 오일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식물성 오일들, 요리용 오일들, 그러니까 수소화된 식물성 오일들을 보면 옥수수유, 포도씨유, 대두유, 콩기름이죠. 그리고 세플라워 오일이라고 홍화유라고 돼 있더라고요, 한국은. 카놀라유, 유채유 이것도 많이 써요, 그렇죠? 플락시드 오일, 아마스유. 대부분이 이제 상온에 놔두면 몇 시간 만에 산패가 되는 오일들인데 이걸로 지지고 볶고 고열을 가해서 요리를 하면 세포 손상, 노화, 혈관의 염증을 기대하셔도 됩니다. 이런 요리용 기름들이 다 미국에서 온 것들인데 미국 식품업계에서 전 세계로 수출을 하는 거죠. 새로 개발을 해서. 근데 뭐 좋은 게 왔겠어요. 미제니까 좋은 줄 알고 먹은 거지. 그냥 받아들인 거지. 저희 어릴 때 한국에서 엄마들이 애기들한테 거버 이유식 먹였어요. 수입품이고 미제고 애들 몸에도 좋을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엄마들이 그렇게 믿었다고요. 무슨 근거로 믿었어요? 근거 없이 믿었죠. 근거가 어디 있어요. 막연한 믿음이죠. 지금도 그러니까 미국 FDA 승인 이런 허위 광고가 통하는 세상이고 WHO랑 뭐 CDC가 코로나 가지고 너네 잘못하면 다 죽어. 백신이 없으면 예전으로 못 돌아가. 이런 협박을 해도 아직 다 통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불포화 지방을 몸에 집어넣는 행위는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죠. 혈관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담배 저리 가라로 해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남편한테 담배 끊으라고 잔소리를 해요. 근데 카놀라유로 요리를 하고 있어요. 당신 뭐하는 여자야? 그래도 되는 상황인 거죠. 남편이 당장 갔다가 쓰레기통에 버리고 담배 하나 피고 올라오면 멋진 남편. 온 가족이 남편분에게 감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이럴 수 있죠. 아니 이걸 왜 버려? 다 먹고 버리지. 이게 얼마인 줄 알아? 얼마긴 엄청 싸죠. 식용유. 어떻게 보면 음식이 싼 것도 고맙긴 한데 이 모든 음식이 이제 비싸서 굶는 사람이 많은 것보단 나으니까. 근데 오늘 이제 배를 채우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건강을 해치는 것들을 알아보고 있는 거니까. 이게 서로 다른 문제들이니까.
오늘은 건강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싼 음식을 먹으면 당장은 돈을 아낄 수 있겠지만 나중에 가서 결국 최종 계산서를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건강을 담보로 걸었기 때문에 질병을 얻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너무 일찍 죽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 중간 과정에서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재산을 탕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집에서는 안 먹을 수 있겠죠. 하지만 밖에 나가서 음식을 먹게 되면 이 편의점 음식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가공식품이 또 대부분 콘오일이 들어가니까 햄버거니 치킨이니 뭐 프랜차이즈 식당 음식들 싸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은 전부 다 수소화된 불포화 지방으로 요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만큼은 포화 지방으로 요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드, 버터, 코코넛 오일, 아보카도 오일, 낮은 온도로 요리해도 되면 올리브 오일, 버터나 코코넛 같은 건 특유의 향이 있으니까 요리하기가 부적합할 수도 있고 입맛에 따라서 그래서 요리하기 좀 더 유리한 라드 비슷한 뭐 요리용 베이컨 그리스나 텔로 소기름이죠. 아니면 스웨트 양기름 그리고 오리기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정보들이 좀 상식이 되고 수요가 좀 늘어나서 한국에서 너무 어렵지 않게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어요. 지금 수요가 없으니까 구하기가 어렵고 가격이 비싼 거겠죠.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포화지방으로 요리하는 게 더 낫다. 튀김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것보다는 올리브유 같은 것들 샐러드에 그냥 뿌려서 먹기도 하고 평소에 생선을 많이 먹는다든가 해서 오메가3랑 오메가6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도 좋겠죠. 자, 그리고 식물성 불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 중에 하나가 마요네즈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름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간과하게 되는데 이거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아이들 요리에 마요네즈가 많이 들어가는데 아토피 있는 애들한테 이거 해주면 어떻겠어요. 좋을 게 없죠. 또 어떤 분께서 트러플 오일은 어떠냐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왜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마트에 갔더니 애견용품 코너에서 세일즈맨이 나와서 새로 나온 게사료를 홍보하는 거예요. 난 GMO 원료에다가 유기농 식재료들만 사용을 하고 목초 사육된 소고기에 뭐 노르웨이산 대구에서 추출한 오메가3가 들어서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그 정도면 사람이 먹어도 되겠네요. 그랬더니 세일즈맨이 그러더랍니다. 안 됩니다. 못 먹습니다. 아니 몸에 좋은 건 다 들어갔다 그러면서 왜 사람이 못 먹냐 물어봤더니 비싸서 못 먹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트러플 오일도 비싸서 못 먹습니다. 농담 한번 해봤는데 우리가 입에 넣는 것들 이게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좋은 것들을 몸에 넣어주세요. 우리가 개만도 못한 것들을 먹고 살지는 말자고요. 이 건강은 투자지 지출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뭘 먹었느냐 미래의 내가 고마워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